최상천의 사람나라 15강 대박전쟁 두 번째 개판나라 박정희 리스트. 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제목이 좀 우아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우아하지 않은데 우아한 말을 하는 그것도 더 웃기는 거죠. 그죠? 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그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코메리카 얘기는 많이 했죠. 그죠? 이 코메리카라는 나라가 사실은 개판인 나라다. 그 개판이 뭔지, 어떤 개판인지 우리 보도록 합시다. 코메리카는 미국이 만든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의 한 모습이죠. 그죠?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동아시아의 핵심 모습은 뭐냐면은 일본을 미국의 우방국으로 동맹국으로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일본의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한반도는 일본의 방파제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방파제로 구축하는 게 뭘 막자는 겁니까? 공산주의 팽창을 막자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반도는 미국의 방공전선으로, 일본의 방파제로 구축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슬픈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미국이 요구대로, 미국이 앞잡이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참 놀랍게도 미국이 세계의 각 곳에서 미국 나름의 정치 공작을 하는데 이 정치 공작 중에서 유일한 성공작이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장난친 나라 치고요,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 반공주의 하다가 오히려 좌파가 승리하고 좌파가 국가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베트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도 사실은 미국이 장난을 좀 쳤죠. 그 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 지금 라틴 아메리카 정권 전부 좌파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장난친 나라 중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요 동아시아 뿐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좀 슬픈 일인데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전략은 겨우 35년 만에 끝났죠. 그죠? 그런데 미국의 방공전선 전략은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난공불락이고 미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유일의 미국을 찬양하는 나라, 미국을 구세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 있다. 그 이름이 바로 코메리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 됐는가?
핵심이 뭔가를 짚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왜 이런 미국의 이 성공작이 됐는가, 또 찬미국가가 됐는가, 또 꼬봉국가가 됐는가, 이런 걸 알아보자면 그 핵심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죠. 미국의 반공전선 구축 전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축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일본의 개. 일본의 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사냥개 수준. 이 군대죠. 그죠? 일본 군인들. 이거는 그 천황이 물어 가면 물죠. 그죠? 그 다음에 집 키는 개 중에서도 그 외부에서 침입해 오면은 막 잘 짖고 잘 무는 그 개. 그게 경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라를 좀 이 천황 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리들이죠. 이 세 개의 개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뭐겠습니까? 이 앞에 두 개겠죠. 그죠? 그렇죠. 군인과 경찰. 이 일본의 개들을 뭐로 바꾸면 됩니까? 미국의 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반공전선은 저절로 쫙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일이 핵심이 뭐냐? 일본의 개를 재활용하는 것. 쉬었다. 일단 사냥개가 되고 나면요, 이거는 개가 되는 게 야생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바뀐 주인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 일제 패망했을 때 이들 일본의 개한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죠? 이걸 벗어날 길이 정말 아득하죠? 광복군 군복으로 바꿔 입어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보면 다 나오죠. 그죠? 이름을 오카모토 미노루에서 박정희를 다시 바꿔도 그건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해도 나오는데 국가에서 조사하면 안 나오겠어요. 그죠? 이들한테는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일제시대에 이 가졌던 기득권을 지켜야 되거든요. 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거든요. 이때 마침 새로운 주인이 등장합니다.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죠? 약간 더 얼굴이 더 희고, 그 다음에 코가 좀 더 높고, 머리칼 색깔이 노릿노릿하고, 그죠? 덩치도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말은 좀 빨아먹은 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들의 요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의 개에서 미국의 사냥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왜 사냥개로 변신을 할까요? 일본은 그들을 구원해 준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앞잡이 세웠을 뿐이지, 그죠? 그런데 미국은 뭡니까? 정말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이죠. 그죠? 생명의 은이니까 충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에 했던 거에 한 서너 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일본의 개에서 미국의 사냥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활을 생각해봐도, 우리 삶을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던 천황의 개가 반공의 사냥개로 급변신합니다. 왜 반공의 사냥개가 될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게 반공전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폐하 만세 하다가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악질은 아니죠.
근데 이제 빨갱이를 때려잡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요구는 뭡니까? 한반도에 방공전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죠? 이 방공전선을 구축한 데는 가능하면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죠. 그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조선인 돌격대들입니다. 이 돌격대는 일제시대 때 돌격을 한번 해봤던 사람을 써보면 아주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일제 출신의 군과 경찰을 미군정이 적극적으로 재활용합니다. 해보니까 이게 아주 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빨갱이 사냥을 하는데 미국 비판자, 이승만 반대자, 이건 전부 빨갱이입니다. 왜? 이 사냥개는 그죠? 주인의 요구를 알아서 처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 주인이 누구다 하는 걸 알죠. 그죠? 그럼 주인에게 반대되는 사람, 주인에게 좀 걸림돌이 되는 사람, 이건 전 빨갱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배신자, 그래 소위 오버액션이 이제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물불 안 가리는 빨갱이 사냥. 그래서 관제 빨갱이를 막 만들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사후 빨갱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고문을 통해서 관제 빨갱이 되죠, 그죠? 왜? 고문하면, 그죠? 내 빨갱이 아닙니다.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죽여놓고 빨갱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 다른 나라에선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적 빨갱이 사냥꾼이 한반도에 득실득실 됐습니다. 그죠? 미군정의 하지, 이승만, 김창룡, 조병옥, 장택상, 김두한, 서북청년단, 이건 좀 이름을 기억해 놔두세요. 요 이름이 가까이 오면은 일단 몸을 피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한나라 한자 그래가지고 한간이라 쓰죠. 그죠? 그렇죠? 민족 반역자들을. 우리도 한간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그죠? 민족 반역자는 이래 쓰는 것보다 한간 가면 딱, 응? 한강의 빨갱이 사냥이라는 게, 그죠? 이게 참 뜯어보면 참 더러운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위 divide and rule이라는 거죠. 그죠? 분할 통치라는 거죠. 그죠? 딱 분열시켜 놔놓고 저끼리 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느 한쪽에 힘 딱 실어주면은 완전히 제압하고, 그럼 내가 거의 손도 안 대고, 그죠? 돈 좀 대주고는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EEJ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EEJ를요, 일본 애들은 별로 실시를 안 했어요. 저희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한간들이 그리 많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럼 특히 이제 이 EEJ를 위해서 만든 부대가 조선인 거의 장교 외에는 전부 조선인으로 만든 간도특설대 같은 거죠.
한국 독립군을 이들이 처벌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가장 잔혹한 짓을 다 합니다. 단독 특설대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잔혹한 민족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죠, 그죠? 하도 정말 참 난감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잔인한 민족은 원래 없어요. 잔인한 인간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미국은 아예 국군을 일본 국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이 이해가죠, 그죠? 일본군 장교들이 국군을 완전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일본 경찰이 한국 경찰을 완전히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통째로 소일본 제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미국, 일본의 EEJ,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을 압살하게 만드는 거기에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게 뭘까요? 공통분모가. 배신자를 이용한 빨갱이몰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배신자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빨갱이로 모으는 겁니다. 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빨갱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이 잔혹성, 그 다음에 이 범죄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낙인을 찍어도 그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낙인을 찍는 게 빨갱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변명도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한 번 낙인 찍어버리면 이거로 끝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 강간, 학살 등 반인륜 범죄를 정당화하는 단어가 뭐냐? 빨갱이입니다. 절대 그 사람이 빨갱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한 인간에 대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러 놔놓고 그 사람들을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버리면은 그 범죄가 애국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빨갱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함정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 강의가 대한민국 해부학입니다. 대한민국을 진짜 해부해보는 겁니다. 빨갱이 사냥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진짜 민족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간은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이건 역사의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몸 빠져나오면요, 절대로 민족국가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것은 역사의 재판입니다. 이런 개판나라에서도 핵심은 개판군대다. 이 개판군대라는 건 뭡니까? 일본에 개의해서 미국의 사냥개로 바뀐 변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개판군대가요, 몇 개, 여기에 이제 학벌이 있습니다. 학벌. 개판군대에도. 봉천군관학교 1기부터 9기까지가 있었는데, 이게 한
50명 안팎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아본 경우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만주 봉천군관학교 출신 중에 유명인사가, 여기에서 유명인사라는 건 뭡니까 대체로? 악진한간이죠, 그죠? 악진한간. 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꼽아볼게요. 정일권, 만주군 헌병대장, 여기 헌병대장이라는 거는 헌병 중대장쯤으로 봅니다. 그 정확하게 나온 건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이 사람 나중에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육군 참모총장,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그 다음에 미국 대사, 프랑스 대사, 이거 다 지내는 사람입니다. 타냐 김이란 이 문명자 씨가 중국에 이제 등소평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갔다가 이제 이 타냐 김이라는 동포를 만났을 때 이제 이 동포가 한 증언입니다. 이 정일권이가 광명중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타냐 김의 남편도 광명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헌병대장 정일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일권은 만주군관학교 졸업 후에 관동군 헌병대에 있었는데 때때로 말 타고 긴 칼을 차고 용정 쪽에 내려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황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고 돌아가곤 했다. 이래가지고 그 말탄 멋있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만주의 군관학교로 떼거리로 몰려갑니다. 떼거리로 몰려간다는 거 이따 증거를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정운현의 책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봉천, 신경 두 군관학교를 통틀어 조선인 입교생들의 상당수는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 즉 이북 지역 출신이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봉천 군관학교 5기생 출신인 정일권의 권유가 큰 영향을 끼쳤다. 신경 군관학교 1기생 합격이 13명이에요. 13명인데 12명이 정일권이 졸업한 광명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정일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이죠, 그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최장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오기 신현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간도 특설 때, 그 악명 높은 간도 특설 때 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냐? 초대 해병대 사령관을 합니다. 국위에 백선엽이라는 사람 알죠? 백선엽은 들어봤죠? 이것도 간도 특설 때 중입니다. 이 사람이 창시 개명한 이름이 뭐냐? 백천의측이라고, 의칙이라고, 시리카와 요시노리라는 일본 이름인데, 이게 윤봉길 의사가 투척한 저거로 이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 폭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네. 백천대장 이렇게 하죠, 그죠? 일본 육군 참모총장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그렇게 흠모했는지 딱 나오죠, 답이.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신경군관학교는 여기 출신은 46명입니다. 그 1기, 2기, 3기, 4기, 2기에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박정희죠, 그죠?
이건 뭐, 쭉 넘어가. 이건 또, 5.16 얘기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5.16 때 요것들이 또 소복이 쏟아 나오거든요. 유명한 간도 특설대 출신은 백선엽을 꼽을 수 있는데, 백선엽이 7대, 10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냅니다. 임충식은 1년 반쯤 되죠, 그죠? 국방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은요, 1대, 2대, 3대가 전부 간도 특설대 출신 장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죠? 독립군 장르는 간도 특설대하고 베트남에서 귀신 잡는 해병대하고 똑같죠? 잔혹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동성, 반인륜성과 잔혹성이 극치를 보여주는 동질의 질이 비슷한 부대입니다. 해병대 기수문학하는 저 정말 웃기는 문화입니다. 웃기는 문화. 저게 전형적인 무슨 문화입니까? 조폭 문화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폭적 사고방식을 체화한 인간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이제 만주군관학교 시험 치러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 강재호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이게 또 악질 친일파입니다. 정말 악질 친일파입니다. 만주군 상위를 지냈는데 물론 간도 특설대 있었는데 이 간도 특설대 창군 요인입니다. 만들 때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군 토벌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시험 치러 같이 갔다.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저런 인간하고 놀면 너 오케이 됐으네 도장 팍 찍어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일본 육사 출신. 일본 육사에 입학하거나 편입한 한 조선인 총수는 118명입니다. 만주군관학교 위탁교육생 27명을 빼면 91명입니다. 그 중에 또 대한제국사관학교, 그 다음에 왕족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자면 특례 입학한 사람들. 빼면은 46명이 입학했는데, 이 46명 중에서 졸업한 사람은 27명입니다. 일본 육사를 졸업한 사람이 불과 27명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배출됩니다. 서울대학교 장관 많다 그러죠.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아직 그 조사를 완료를 하지를 못했어요. 27명 이거 다 추적해보면요. 별이 한 100개는 될 겁니다. 26기 이응준 초대 참모총장, 신태영 3대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49기 최병덕 2대 4대 육군 참모총장, 이종찬 6대 육군 참모총장, 54기 김정열 초대 공군 참모총장, 김석범 해병대 사령관, 정일권 55기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6기 이형근 9대 육군 참모총장, 군번 1번, 57기 박정희 생략, 58기 박원석 공군 참모총장, 정래혁 국방장관,
59 이하는 졸업생은 없습니다. 입학매지. 대단하죠? 그 간판은 대한민국이죠. 그죠? 그죠? 그것도 그냥 한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사기꾼일수록 뭐 합니까? 엄청난 뭘 과장을 하죠. 그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그런 모습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나쁜 놈들일수록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놓는 겁니다. 대한민국 아니라 그냥 한국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좀 물러가라. 이걸 우리 지금 현재 말로 할 것 같으면 위대한 민주공화국이란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진짜예요. 실제는 코메리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죠. 그죠? 반공 독재 국가라는 거. 미국의 위성 국가이면서 반공 독재 국가이고 미국을 구세주로 섬기는 도착장에 걸린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속살, 내면은 뭘까? 이건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대일본 제국의 다른 모습. 대일본 제국에는 그죠? 대일본 제국이 추구하는 뭔가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는 있어요. 일본의 그죠? 고위 관료들 부패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 국가를 책임졌던 사람들 그죠? 그들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었어요.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죠? 1억만 받았다 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정치인이. 근데 우리나라는 몇 천억씩 조 단위로 해먹죠. 그죠? 일본하고 비교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일본 그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진짜 자기의 국가를 위해서 그랬죠. 그 사람들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들은 아예 국가를 유린하는 국가를 배신하고 유린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일본 제국과 소일본 제국은 일본 제국이라는 이름은 비슷하게 달았어도 진짜 그 본질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 이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국가라면 처형을 피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박정희 반란 일으키고 대통령이 됐죠. 그죠? 충성혈서는요,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배반 문서다.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이보다 더 대단한 배반 문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장기 독재자가 됐고, 최고의 영웅이 되어 있고, 최고의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노무현이 스타로서 발돋움을 해도 아직도 못 이깁니다. 정일권, 만주군 상위 대위입니다. 그죠? 헌병대장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장수 국무총리 6년 7개월간 합니다. 외무부 장관, 8, 9, 10대 국회의원, 국회의장, 주 미국 대사, 주 프랑스 대사, 2차례 육군 참모 총장. 이보다 화려한 사람 대통령 빼놓고 있을까? 이 사람하고 어금버금한 사람이 김종필입니다. 그죠? 반란 주모자. 그 다음에 김정열. 이 사람도 참 대단히 화려합니다.
일본 육사 54기를 졸업했는데요. 이 사람들 항공 전투 조종사 출신입니다. 동남아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진짜 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 사람. 전투 조종사로. 그러니까 일종의 전범이죠. 그죠? 초대 3대 공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초대 민주공화당 당의장, 한국방공연맹 이사장, 삼성물산 사장, 국무총리, 뭐 정일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이것도 삐까삐까하죠. 이 김정렬은 한국 최고의 일본 육사 가문 출신입니다. 큰아버지가 육사 15기, 적아버지가 26기, 지는 54기. 대단하죠. 백선엽, 만주군 중위 간도 특설대에 있었던. 자, 이 사람은 또 화려합니다. 최연소 육군 참모총장, 32살에 됩니다. 최초의 대장, 2차례 육군 참모총장, 합동 참모 2장, 주 중국 대사, 주 프랑스 대사, 주 카나다 대사, 교통부 장관, 충주비료 사장, 호남비료 사장, 한국종합화학 사장, 한국화학연구소 이사장, 국제상공회의소 국내위원장, 주한미팔군 명예사령관, 간도 특설대 출신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거는 많이 뺐습니다.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 했는 거 얘기했죠, 그죠? 김창룡 특무 부대장, 이 스리스타로 추서가 되고 죽고 나서 스리스타로 추서가 되고 국립묘지에 묻히죠, 그죠? 간도 이 김창룡이가 그죠? 이것도 정말 인간 쓰레기예요. 관동군 헌병대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 딱 감이 오죠. 그죠? 오장이라는 게 하사관입니다. 기타 많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맛배기 정도로만 봐도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확인이 되죠. 대한민국 국군의 초대 사령관은 의미가 있죠, 그죠? 육군 참모총장은 이영준, 육사 26기. 1기부터 21기, 1대부터 21대까지. 물경 몇 년입니까? 31년이네. 31년간 육군 참모총장은 일본군 출신이 삭제를 합니다. 초대 공군 참모총장 김정렬, 일본 육사 54기. 8대는 박원섭, 일본 육사 58기. 초대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1대부터 3대까지 전부 간도 특설대 출신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해병대가 간도 특설대하고 거의 비슷하다 하는 얘기도 했죠. 다만 초대 해군 참모총장은 손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군 출신입니다. 소일본 제국의 실상을 한번 봅시다. (130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만주군관학교가 한 100명, 일본 육사 출신이 일반 조선인이 27명.
요 130명 정도의 황군 장교가 방공 장교로 딱 미국 군정하에서 방공 장교로 딱 변신해가지고 국군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국가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1969년 소일본 제국의 모습을 한번 우리 구경해 봅시다. 대통령 박정희, 만주군 중위, 충성혈서를 쓴 일본 이름 오카모토 미노루, 국무총리 정일권, 만주군 대위, 이것도 창씨개명 이름을 써올 걸 그랬다. 국방장관 임충식 간토특설대, 육군참모총장 서종철 일본군 소위 출신. 대단한 나라죠. 이런 개판나라, 개판군대의 존재 자체가 충격이죠. 아마 역사에 일어나 이런 나라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민족 배신자들이 고위직 군대를 싹쓸이한 나라. 그래서 보면요, 한국인이 일본 욕하고 조선, 북한 있잖아요. 조선 욕하고 미국 욕하고 중국 욕하고 러시아가 독재다 말이지, 푸틴이 독재한다, 이런 욕할 자격 있나 우리? 솔직히 세상에 뒤집혀도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힌 나라는 없다. 있으면 대봐라, 얼마나 그랬는지. 이런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군대를 국군이라고 부르는 한국인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사실은 소일본 제국이고 왜군이죠, 그죠? 이런 나라의 핵심 인물이 박정희였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서 이런 나라 개판 나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뭘까? 개판이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걔도 개판을 잘 안 하는데, 그죠? 그런데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개판의 습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박정희 어떤 인간인지 또 한번 조명을 할 겁니다. 조국을 배반한 자라도 가족, 친구를 배반하는 자는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조국을 배반한 자라도 조국을 배반한 자일수록 오히려 가족과 친구에겐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사람이 조국을 배반한 원인이 사실은 가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많은 경우. 그런데 박정희는 조국을 배반한 원인이 가족에 있지를 않아서요. 지 자신을 위해서 배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고 친구가 없는 겁니다. 친구 배신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했죠? 따귀 때린 거, 그죠? 동네 형님 따귀 때린 거. 그것도 동네 가서는 전혀 안 때리고 도실 안에서 두드려 팬 거, 그죠?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충성혈서, 일본의 견마가 되겠다는 맹세에 또 이름을 오카모토 미노루로 바꾼 것, 이런 민족 배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도
마지막에 탁 배반합니다. 그죠?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다가 일본을 위해서 죽겠다는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우리 전번에 그 기사 보니까 한 기사 속에도 몇 번이나 죽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진짜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싹 또 돌변합니다. 그래서 싹 뭐로 갈아입어요? 일본 군복 싹 벗어버리고 광복 군복, 그죠? 딱 갈아입죠. 광복군 군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해방 후 광복군이라 그래요. 그걸 가짜로 만든 거라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도 외면합니다. 굉장히 여하튼 좀 심해요. 외면하는 정도가. 부모를 외면한대요. 15살 때, 이제 16살 때, 대구 사범으로 간 이후로는 그죠. 거의 부모하고는 연을 끊었다. 가족들하고 연을 끊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이 일제시대 때 교사 그면요. 요즘 말하자면은 잘 나가는 전문직이에요. 그죠? 공급도 한국인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러면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지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정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한 푼도 안 보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민족운동가 박상희 또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보면 몽둥이질 하고 둘이 막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제목이 붙을 수 있겠죠. 그죠? 요즘 JTBC에서 하는 사건 반장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보는데 딱 거기 딱 맞는 얘기감이에요. 김호남은 버리고 이현란에 집착하고 유경수의 호감을 가진 이유는 뭘까? 네? 이현란은 젊고 유아여대다니고 학벌. 그 다음에 유경수는 부자. 그런데 김호남이는 별 볼 일 없는 촌여자. 이래 되는 겁니다. 문어다리. 그거 참 재밌다.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 그게 더 맞겠다. 예. 그렇지만 일단 적어 왔으니까 양다리를 합시다. 충선혈서를 썼는 게 사실은 판단착오였죠. 그죠? 이래 될 줄 몰랐죠. 일본이 100년, 200년 갈 줄 알았죠. 조선은 영원히 독립 못할 줄 알았죠. 도대체 그죠? 이순신을 숭배한다는 작자가 일본 제국의 충성열사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 일본 군관학교를 쫓아가야 될 게 아니고 신흥 무관학교를 가야 진짜 이순신 숭배자죠. 그게 거꾸로 갔죠. 그죠? 여하튼 대일본 제국에 안 망할 것 같아서 대일본 제국에 충성혈서까지 뛰어들어가가지고 이름까지 딱 바꿨는데 이게 나라가 일본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광복군 행시하면서 겨우 탈출했죠. 위기 탈출했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미 군정기에 가면은 박정희는 이제는 내가 한번 실수했지. 이제는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미 군정기의 정세를 살핍니다.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왜 아리까리하냐? 미 군정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좌파를 거의 혐오하고 부정하죠. 그죠? 부정하고 처부수죠. 거의 미 군정에 붙느냐?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을 볼 것 같으면은 좌파가 대세였죠. 그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번에 우리 여론조사했는 거 봤죠. 그죠? 사회주의 지지가 70%, 공산주의 7%, 거의 77%, 거의 80%가 좌파 지지입니다. 그죠? 이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사람들이 14%에 불과해요. 그 다음 정권 형태는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인민권력. 그죠? 이게 좋다. 이게 인민위원회 권력이라니 이게 뭡니까? 응? 진짜 민주 권력이죠. 그죠?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 형태죠. 그죠?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형태가 인민위원회 형태입니다. 그죠? 그걸 선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통치자가 아니고 주권자로서 국가에 참여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호도 대한민국은 얼마 안 돼요. 지지하는 사람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 70%.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지지하는 사람 68%. 압도적입니다. 그죠? 반면에 우익은 친일파로 찍혔죠. 이런 좌익이 대세인, 좌파가 대세인 한국의 한국인들의 이 정치의식. 이걸 봤을 때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좌파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 박정희의 선택,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군정도 만족시키고 한국인의 대세를 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딱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 그게 뭘까? 하나는 미군정의 관할하에 있는 국군에 들어가는 것. 그죠? 또 하나는 국군에 들어가면서 남노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교묘한 양다리죠. 그죠? 이보다 더 절묘한 양다리는 없을 겁니다. 신의 한 수. 이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신의 한 수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두 수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카모토 미노루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군정 최고의 반공 조직, 최고의 폭력 조직인 국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남노당에 가입해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는 활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의 두 번째 수, 그게 뭘까? 박정희의 정말 비밀병기입니다. 비밀병기. 천하무적의 비밀병기. 그게 바로 박정희 리스트입니다. 박정희 쇼 능력은요, 대단해요.
박정희가 이제 이 남로당 국내 최고 책임자죠, 그죠? 책임자인데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토벌군 작전 장교로 뽑혀가요. 그런데 거기서 빼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빨갱이 두목이 빨갱이 토벌에 빼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래 되는지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동아일보까지 보도되어야 된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신의 두 번째 수, 그게 여기 나옵니다. 안일이라는 그때 김창룡의 상관의 얘기가 나옵니다. 김창룡한테 들었는데 박소령은 구속되자마자 이런 때가 올 줄 알았다면서 자수서를 쭉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남로당 조직책된 이유가 뭘까? 이 살아남을 길을 보고 오히려 공을 세울 기회입니다. 그죠? 이 증언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런 증언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박정희이 자신이 알고 있는 국내 남로당 조직원들의 이름을 많이 털어놓았다. 특히 박소령이 중대장으로서 1년 남짓 근무했던 사관학교 내의 남로당 세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죠? 육사 출신들, 그 다음에 육사 교관들이 그죠? 아주 많이 죽습니다. 근데 동지들을 많이 팔아먹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죠? 이건 뭐 여러 곳에서 이것도 여러 곳에서 나오던데 박정희에 앞서 육군정보국 전투정보과장을 지낸 김점곤은 숙군 과정에서 군내 좌익의 조직 구도를 처음으로 구조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박정희 소령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체계를 만들어 거기 리스트를 딱 넣어가지고 제공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박정희 밑에 누가 있는지 다 나와요. 박정희 위에 누가 있고, 박정희 밑에 누가 있고, 이게 다 나와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면, 예? 이걸 또 뒷받침하는 미국의 조사가 있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1948년 여수 반란 내내 박정희는 확실한 공산주의자였다. 이후 재판을 받아 유죄가 입증되었고 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거는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입니다. 그죠? 그는 대략 300여 명에 이르는 공산주의자 요원들의 체포를 이끌어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이유로, 번역했는 말이 확실히 좀 꼬불꼬불하죠. 그죠? 형 집행이 취소되었다.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박정희가 육사 중대장으로 있을 때 거느리고 있던 소대장들은 전부 총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육사 총동창회 회원 명부, 기생 회원 명부 3기생 항목에서, 그죠? 이제, 지금 생존 이래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유고자 명단이라는 게 56명이 나와요. 유고. 이거는 죽은 이유를 밝히기 싫을 때 유고라고 쓰죠. 그죠? 그렇죠? 숙군 과정에 처형된 사람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한 사람의 배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숫자도 안 나와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극과 극의 리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영화로 봤던 신들러 리스트. 이 죽음의 그 문턱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죠? 구명의 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정희 리스트. 지 하나 살기 위해 가지고 동지를 몽땅 다 리스트까지 작성해 가지고 바친 죽음의 리스트입니다. 구명의 리스트, 죽음의 리스트. 이게 이제 우리 현대사의 슬픈 한 단면입니다. 이런 박정희 정체는 뭘까? 도대체 있잖아, 그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하는 동지들을 있잖아, 그죠? 배신할 준비를 평소에 하고 있으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던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 그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있잖아, 그죠?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난 이런 사이코패스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18년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반공, 일본의 개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미국의 사냥개가 된 반공 장교들이, 그죠? 이 빨갱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일본군 출신 고위급들이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합니다. 백선엽, 김정열, 아까 얘기했죠, 그죠? 다. 그 다음에 김창룡, 이런 사람들이 발벗고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누구 살리기에? 박정희 살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는 사람들로서 이응준, 당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 당시 국방부 참모총장. 참모총장이 이때는 이원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일원, 육군 참모차장, 원영덕. 이거 전부 일본 황군 출신들입니다. 자,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뭔가 증명을 해라. 그래서 어떤 걸 요구하냐 하면요. 이래요. 살릴 방법을 이제 살려주긴 살려줘야 되는데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하면은 빨갱이를 10명 잡으러 가는데 대동을 해가지고 저놈이 누구 맞다. 이걸 얘기해라는 겁니다.
저놈이 빨갱이 누구 맞다. 이걸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번을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빨갱이가 맞다는 걸 확인해주고는 이제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재판도, 그죠? 짜고 놀아요. 짜고 놀아. 재판관 김활용, 이 중형이었는데, 군사재판이죠, 당연히, 그죠? 이 김활용을 찾아보려고 찾아보는데 아직 못 찾아봐서, 이것도 일본군 출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아마 이 시기에 48년에 중령이었으면, 그죠? 49년 초에 중령이었으면, 그거는 일본군 출신 아니고는 어렵거든요. 백선엽이 김활용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빨갱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했는 일도 별로, 빨갱이로서 했는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제발 사형만 시키지 마라. 사형을 안 시켜야 이걸 구해줄 수가 있거든, 그죠? 그 다음에 송요찬, 김형일, 이 사람들도 전부 일본 군 출신입니다. 전화를 막 합니다, 김활용한테. 군대 요즘 재판하는 거 보면 웃기죠, 그죠? 그렇죠, 그죠? 사람 때려 죽어도 뭐, 거의 무죄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떻겠어요? 이 시기에 이 한국의 이제 육군 그 최고위급이 전화를 하는데, 재판에 간섭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재판 하나만 안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무죄 처리할 수는 없었어요. 69명의 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언도받습니다. 최고의 형량을 받죠. 왜? 남노당 두목이니까. 그래서 파면되고 급료도 몰수됩니다. 그때 이제 판결에, 그죠? 각각 남노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한 죄로 처벌이 되는데, 요걸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이런 일을. 그래가지고 결국 1961년도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사장관의 조치라는 게 육군참모총장의 뭐 조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0년으로 감형해줘버리고, 그 다음에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로 형집행 정지를 해줘버립니다. 그럼 바로 풀려났어요. 대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대단한 배신을 했으면 사형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불과 재판 2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놀라워요. 체포된 게 48년 11월 11일인데 그 다음에 박정희 리스트를 제시하고 배반 증명 아까 얘기했죠. 10명 찍는 거, 그죠? 그거 하고 나니까 체포된 지 바로 2달 만에 석방시켜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범죄자를, 그죠? 군에 복무하면서 군복을 입고 재판을 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무기징역이 되고 형집행 정지가 2개월 만에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백선엽이 이때는 군대라는 게 지멋대로니까 요즘은 거의 불가능해요. 군대에, 그죠? 국장이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내보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도록 해.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말도 아니죠. 군대가 얼마나 사유화된지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육군본부 정보국의 비공식 상황실장을 맡습니다.
남로당 두목이. 그리고는 6.25가 터지자마자 닷새 만에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가 저한테는 들립니다. 일본군 동지의 만세, 소일본 제국 만세, 대반의 신 오카모토 만세, 만세, 만세 이런 소리 들립니다. 감사합니다.